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서 보통 이제 이 도로교통법은 15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전체 그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물론 이제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시험에 나오겠지만 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한번 쭉 봐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보시면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있는데, 자, 그거 이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자, 이어서 그 2번에 보시면 용어 정의요. 일단 이 용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에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자, 그 용어 정의에다가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해 두시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봐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아시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은 전체 이 도로교통법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당연히 봐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먼저 그 첫 번째 보시면 도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것들을 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래서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자, 이어서 유료도로. 자, 이어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이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서방도로에 대한 그런 얘기들보다는요. 자,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차량 통행이 되고 사람들도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것들을 도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겁니다. 자, 물론 그런 도로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공도, 공적인 기관에서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공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사도냐 공도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보행도 돼야 되는 것이고 통행도 돼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땅들을 보통 이제 도로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물론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판례에 따라서 이제 도로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그 개념이 방금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과 차량 통행이 되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어서 그다음 2번 보시면요. 자, 쭉 내려가서 2번에 보시면 이 각종 도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 전용 도로. 자, 말 그대로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도로가 보통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에 서울시에서 얘기하게 된다면 강북 강변도로나 888 올림픽대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 절대로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자, 이륜 자동차와 같은 것들도 이제 운행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차량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어서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 시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다. 자, 고속도로요. 자, 물론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즘 얘기한다면 고속국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속국도를 보통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다 이렇게 칭합니다. 자, 이어서 자전거 전용 도로 이런 정도의 그 도로의 종류가 있고요. 자, 이 도로의 종류라고 한 부분들은 그중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개념 정도만 간단히 한번 읽어 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밑에 3번에 보시면 주요 선 및 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이제 차도가 있고 중앙선이 있고 차로가 있고 차선이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자, 도로의 구조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차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요 가운데 이렇게 중앙선이 있을 겁니다. 자, 중앙선이 있을 것이고요. 자, 또한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도시 지역에 있는 도시 내에 있는 도로라고 한다면 차도와 보도는 이제 정확히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연석선이 쭉 이어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도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차도가 있죠. 자, 그래서 이쪽이요. 자, 요 반대편 차로와 이쪽 차도를 구분을 시켜주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노란 실선을 보통 이제 우리가 중앙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또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차가 다니는 길이요. 자, 이걸 보통 이제 차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앙선에서부터 이제 왼쪽부터 해서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양쪽 통행이다라고 한다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좌측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만약 일방 통행길이다라고 한다면 자, 중앙 차선이 없는 거니까 자, 이 전체 차도가 자, 안쪽으로만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왼쪽에서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자, 또한 자, 여기 1차로와 2차로를 나눠주고 있는 실선, 점선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차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무심결에 쓰게 된다면, 이 차로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차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차선으로 갑시다. 혹은 2차선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1차로, 2차로, 그리고 그 각 차로를 구분하고 있는 자, 점선을 보통 이제 차선 혹은 그 실선을 차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또한 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차도가 있다면, 자, 차도는 이제 그야말로 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 도로인 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있는, 자, 그래서 차도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보도 올라가려면 이제 약간의 턱이 있고요. 자, 그 턱 위에 이렇게 쭉 연이어져 있는 돌들이 있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연석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석. 자, 말 그대로 쭉 연이어져 있고, 자, 바로 이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주고 있는 그 선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연석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각각의 그 길이는 1m 정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가 도로와 얼마큼 접하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데요. 자,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차로가 있고, 차선이 있고, 연석선이 있고, 이런 정도가 일단, 자, 그 주요 선, 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차도 나왔고요. 중앙선 나왔고, 자, 중앙선 보시면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황색 실선이나, 점선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선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 중앙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금 보았던 것처럼요. 황색 실선으로 쭉 긋거나,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좌회전 구간이 있다 또는 이제 유턴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점선으로 긋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황색 실선으로 긋는다 이렇게 보셨죠. 자, 이어서 이제 차선이 있고 자, 그리고 자전거 횡단도요. 자, 우리가 보도라고 하는 것은 자, 써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자, 도로를 보통 이제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고 한다면 자, 이 차도만을 도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자, 보행자 도로까지 전체 구역을 묶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